2025년 겨울, 사직야구장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10월 초 정규 시즌이 막을 내린 지 불과 2주 만에 롯데 자이언츠는 외국인 타자 레이에스 34와의 결별을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불과 하루 뒤, 구단은 새 외국인 타자로 메이저리그 출신 코지 타머스 31 영입을 정격 발표했다. 팀의 새로운 방향성과 전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롯데 자이언츠 성민규 단장은 짧고도 단호한 말로 구단의 입장을 전했다. 그 한 문장 속에는 지난 2시즌 동안 롯데 타선의 상징이었던 레이에스의 그림자,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코디 토마스의 무게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2025년 초반까지만 해도 레이에스는 여전히 롯데 팬들의 사랑을 받는 타선의 심장이었다. 개막 이후 2달 동안 그는 매 경기처럼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KBO 리그 전체 타율 1위권을 오갔다. 7월 초 기준 82경기에서 115안타, 타율 0.345. 그의 방망이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팬들은 또 한 번의 200안타 신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8월이 되자 모든 것이 변했다. 체력 저하와 피로 누적이 눈에 띄게 드러났다. 빠른 공에는 늦게 들어가고 변화구에는 허공을 가르는 스윙이 늘어갔다. 8월 한 달간 110타수 25안타, 타율 0.227. 특히 8월 중순 이후 26타수 4안타에 그친 극심한 슬럼프는 롯데의 타선 전체를 무겁게 만들었다. 결국 시즌 최종 성적은 타율 0.297, 10홈런 70타점. 외형만 보면 나쁘지 않았지만 중심타자로서의 존재감은 분명히 희미해졌다. 장타율은 전년 대비 거의 0.100 가까이 떨어졌고 그의 안타 대부분이 단타에 머물렀다. 롯데 구단 내부 평가도 냉정했다. 꾸준하지만 결정적이지 않다. 안타는 많지만 임팩트가 없다. 이러한 평가가 내부 회의록에 오르내렸다는 이야기가 구단 관계자들을 통해 흘러나왔다. 롯데는 시즌 종료 직후에도 레이에스에 대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다. 그는 KBO 환경에 완전히 적응했고 팀 내에서의 리더십도 있었다. 무엇보다 젊은 선수들에게 모범적인 프로 정신을 보여준 외국인 선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팀은 냉정해야 했다. 후반기 부진의 원인은 단순한 일시적 슬럼프가 아니라 체력 저하와 장타력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였다. 롯데는 시즌 후반기 분석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남겼다. 레이에스는 높은 컨택 능력에도 불구하고 장타 생산력이 급격히 감소했다. 체력 부담으로 인한 스윙 타이밍의 붕괴가 반복적으로 관찰되며 이는 회복 불가능한 리스크로 판단된다. 결국 구단은 10월 14일 회의를 통해 레이에스와의 재계약을 공식 포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레이에스의 이별은 팬들에게도 충격이었다. 사직구장 외야석에서는 레이에스는 롯데의 심장기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일부 팬들은 그의 잔류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구단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롯데는 파워 중심의 전환이라는 새 철학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새 얼굴 코디 토마스는 그 철학의 첫 번째 상징이다. 190cm가 넘는 장신, 대학 시절에는 미식축구와 야구를 병행했던 괴물 체력. 2016년 MLB 드래프트에서의 다저스의 지명을 받고 이후 마이너리그에서 시즌 20홈런 이상을 여러 차례 기록했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서는 2023에서 2024 시즌 사이 MLB 무대를 밟으며 장타 본능을 입증했다. 그의 타격은 단순한 힘이 아니다. 높은 타점에서 시작되는 빠른 손동작, 크고 간결한 스윙, 그리고 중심 이동이 뚜렷한 타격폼은 공을 멀리 보내는 데 최적화된 구조다. KBO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대형 타구 궤적을 그릴 수 있는 선수로 평가된다. 수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좌익수, 우익수, 중견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고 어깨가 강해 주루 저지 능력도 준수하다.
특히 롯데가 2025년 후반기 동안 노출한 외야 수비 불안을 고려하면 토마스의 다재다능함은 전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즉, 토마스는 고위험 고수익형 타자다. 직구에 강하지만 변화구 대응은 불안정하다. 이는 KBO 투수들의 슬라이더 커브 비중을 고려할 때 일정한 적응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롯데가 그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다. 우리는 안정을 잃더라도 폭발력을 택한다. 구단 내부 전략회의에서 단장이 남긴 이 한마디는 팀의 변화 의지를 상징한다. 지난 2년간 롯데의 야구는 컨택 중심, 꾸준함으로 정의됐다. 네이에스, 전준우, 한동희 등으로 이어지는 타선은 안타는 많았지만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한 방이 부족했다. 2025 시즌 롯데의 팀 홈런 수는 리그 8위, 팀 OPS 0.688, 이는 5강 경쟁팀과의 가장 큰 격차였다. 성민규 단장은 내심 오래전부터 팀 타선의 재구성을 고민해왔다고 한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네이에스는 좋은 선수였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야구를 해야 한다. 경기 흐름을 뒤집는 힘, 그것이 롯데가 잃어버린 DNA다. 코지 토마스의 영입은 단순한 외국인 교체가 아니라 팀 철학의 리셋이다. 꾸준함에서 폭발력으로, 안정에서 공격성으로의 이동. 이 변화는 롯데 타선뿐 아니라 구단 운영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롯데 내부 회의 기록에 따르면 네이에스 재계약 논의 과정에서 변화를 주장한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선택이 필요하다. 데이터상으로 네이에스의 스윙 스피드는 시즌 후반 평균 2.3% 하락했다. 이건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니다. 코디 토마스는 리스크가 있지만 그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의 보상이 있다. 회의록에는 이러한 문장들이 남아있다. 특히 코치진 일부는 토마스의 변화구 약점을 우려했으나 데이터 분석팀은 KBO 환경에선 멜비보다 느린 구속과 작은 변화 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적응 가능하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네이에스의 방출 소식이 공식화된 날, 사직구장 주변 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구단 상점 앞에 모여 그라시어스, 네이어즈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한 팬은 SNS에 이렇게 썼다. 네이에스는 롯데의 안정이었고 이제 토마스는 우리의 모험이다. 반면 일부 팬들은 구단의 결단을 지지했다. 언제까지 안타만 치는 팀으로 남을 거냐? 토마스 같은 파워히터가 있어야 진짜 상위권으로 간다. 팬들의 의견은 엇갈렸지만 공통된 감정은 기대감이었다. 팬들은 댓글로 기재는 진짜 거포가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롯데는 토마스에게 1년 총액 130만 달러, 보장 100만, 옵션 30만의 계약을 안겼다. 이는 구단이 외국인 타자에게 투자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뜻이다. 물론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토마스는 일본 오릭스 시절 2022에도 변화구 약점을 보였고 한 시즌 만에 방출된 경험이 있다. KBO 투수들의 슬라이더, 체인지업 비중은 전체 투구의 42% 이상. 이는 그의 약점이 다시 드러날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롯데 타격 코치는 부리는 그를 멜비식으로 가르치지 않을 건지라고 말한다. 그가 한국 투수들의 리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타격 타이밍 조절과 컨택 포인트 변화를 집중 훈련할 계획이다. 구단은 이미 미국 애리조나 캠프에 적응 전담 코치를 파견하기로 했다. 단순한 영입이 아니라 프로젝트형 관리 체계다. 롯데는 토마스 영입과 함께 2026 시즌 타선을 재구성하고 있다. 또한 구단은 내야 유틸리티 자원 보강을 통해 장타 플러스 기동력의 하이브리드 타선들 구상 중이다. 한 관계자는 토마스가 팀 전체의 타격 밸런스를 바꾸는 키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네이에스의 방출과 토마스의 영입은 단순한 선수 교체가 아니다. 그건 롯데라는 팀이 지난 10년간 붙잡고 있던 안정의 철학을 내려놓는 선언이다.
과거 롯데는 언제나 꾸준함을 추구했다. 하지만 꾸준함은 때로는 정체의 다른 이름이었다. 토마스 영입은 그 정체의 고리를 끊으려는 시도다. 그는 단순한 홈런 타자가 아니라 롯데의 철학을 바꾸는 실험의 중심이다. 2025년 가을, 롯데 자이언츠는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2시즌 동안 팀의 상징이었던 레이에스를 보내고 미지의 파워히터 코디 토마스를 품었다. 팬들의 마음은 아직 복잡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롯데는 더 이상 안타의 팀이 아니라 임팩트의 팀을 꿈꾸고 있다. 사직 야구장의 조명이 다시 켜지는 내년 봄, 그라운드 중앙에는 새로운 외국인 타자 코디 토마스가 서 있을 것이다. 그의 첫 타석, 그리고 그 방망이에서 터져 나올 첫 장타가 롯데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모험으로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롯데는 이번엔 진짜로 변화를 택했다. 그 결단의 결과가 어떤 색으로 남을지는 이제 사직의 하늘 아래서 판가름 날 것이다. 롯데 분석팀이 시즌 종료 후 제출한 외국인 타자 성과 분석 보고서 2025에 따르면 레이에스의 후반기 타격 저하는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타구질 자체의 변화에서 비롯됐다. 데이터는 냉정했다. 그의 스윙 궤적은 점점 낮아졌고 중심 이동 타이밍은 늦어졌다. 결과적으로 땅볼 타구 비중이 늘어나며 내야 땅볼로 흐르는 타석이 급증했다. 롯데 타격 코치는 그의 방망이는 여전히 빠르지만 하체 반응이 느려졌다고 분석했다. 이는 나이와 체력의 문제뿐 아니라 KBO 리그 특유의 투수 운용 방식에도 영향을 받았다. KBO 투수들은 경기 후반에 변화구를 몰아 던진다. 레이에스는 이 타이밍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피로가 누적되면 투수의 리듬 변화에 반응할 여력이 줄어든다. 롯데 타격 코치 A씨. 레이에스는 여전히 성실했고 시즌 말미까지 매일 가장 먼저 구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의 루틴은 더 이상 경기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 그의 방망이는 정확했지만 날카롭지 않았다. 그의 안타는 많았지만 결정적이지 않았다. 롯데는 그를 존중했지만 더 이상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2025년 10월 10일 롯데 구단 회의실에서는 이른바 외국인 선수 평가회의가 열렸다. 구단 운영진, 데이터 분석팀, 코치진, 스카우팅 파트가 한자리에 모였다. 회의의 핵심은 단 하나였다. 레이에스와 재계약할 것인가? 분석팀은 장시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자료에는 레이에스의 오피스 하락 곡선과 경기당 임팩트 지수, 임팩트 스코어, 가 그래프로 제시됐다. 결론은 명확했다. 그는 더 이상 리그 평균 대비 플러스 더블아웃을 만들어내는 중심 타자가 아니다. 단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에게서 배웠다. 그러나 이제는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그날 오후 레이에스에게 통보 전화가 걸렸다. 그는 담담히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며칠 뒤 SNS에 짧은 인사를 남겼다. 부산에서의 시간은 내 인생의 일부였다. 팬들의 사랑을 잊지 않겠다. 하지만 야구는 계속된다. 그의 마지막 문장은 마치 롯데의 결정을 예견한 듯했다. 코디 토마스는 미국 오클라호마 출신으로 대학 시절에는 풋볼 쿼터백이자 야구 주전 외야수였다. NFL 스카우트들도 관심을 보였으나 그는 야구를 더 사랑한다며 다저스의 지명을 선택했다. 마이너리그 시절 그는 강렬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벽은 높았다. 2023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서 36경기 출전, 타율 0.231, 5홈런 14타점. 기록은 평범했지만 장타력만큼은 여전히 강렬했다. 그의 장점은 명확하다. 빠른 손목 회전으로 인한 타구 속도, 평균 155km 이상.
하이패스트볼 대응 능력. 외야 전 포지션 수비 가능. 단점도 뚜렷하다. 낮은 변화구 대처력. 특히 체인지업. 좌완 투수 상대 약세. 타격 리듬 불안정. 하지만 롯데는 이 위험한 프로필을 오히려 기회로 봤다. 그들은 리스크 관리형 스카우팅 모델을 도입했고 토마스는 그 첫 번째 대상이었다. 롯데 자이언츠의 외국인 타자 역사는 늘 성공과 실패의 극단을 오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롯데는 중요한 무언가를 잃었다. 한 방의 상징. 팬들은 늘 우린 왜 항상 1점짜리 안타만 치는가 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토마스는 이 단절된 계보의 복원이다. 가르시아 이후 사직에 홈런을 울릴 외국인 타자. 롯데 관계자는 토마스 영입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다. 우린 10년 동안 안정을 택했다. 이제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경기의 흐름을 바꿀 힘을 택할 때다. 야구 해설가 이용철은 토마스의 영입은 단기 효과보다 상징적 변화라고 분석했다. 그는 리스크가 분명하지만 롯데가 그런 도박을 할 시점이 왔다. 후반기 무기력했던 타선을 생각해보라. 팬들은 누가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는가를 원한다. 토마스는 바로 그 역할을 기대받는 인물이다. 데이터 분석가 김진수, 스포츠테크랩는 이렇게 덧붙였다. 토마스는 컨택형 리그에선 흔치 않은 타자다. 스윙 궤적이 멜비 스타일 그대로라 초반에는 고전하겠지만 적응만 하면 30홈런 포텐셜이 있다. 롯데가 그를 제대로 관리한다면 포스트 로맥이 될 수도 있다. 롯데 팬들의 반응은 여느 때보다 뜨거웠다. 공식 발표 당일 롯데 공식 SNS는 5시간 만에 댓글 3만 개를 돌파했다. 고마워. 네이에스. 환영해. 토마스. 이제 담장을 넘겨줘. 사직야구장 인근 팬카페 사직성지에는 네이에스를 추억하는 글이 이어졌다. 그가 있던 2년은 행복했다. 하지만 팀은 앞으로 가야 한다. 그 문장은 마치 구단의 공식 입장과 닮아 있었다. 팬들은 이별을 슬퍼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있었다. 사직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고 그것이 롯데 야구의 힘이었다. 롯데는 토마스의 성공을 위해 기존 훈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먼저 전담 통역, 피지컬 코치를 붙였다. 또한 미국 시절 함께 일했던 타격 분석가를 단기 계약으로 초빙, 그의 데이터 기반 루틴을 유지하도록 했다. 스프링 캠프에서는 한 타석 집중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이는 타석 내 공별 대응 능력을 높이는 멜비식 접근법이다. 특히 변화구 대처 강화를 위해 구단은 자체 개발한 가상투구, VR 훈련 시스템을 도입했다. 롯데 타격 코치는 말했다. 우리는 토마스를 한국식으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약점을 보완할 길을 찾고 있다. 그 말은 곧 선수 중심의 시스템 전환을 의미한다. 롯데는 토마스 한 명을 위해 조직을 바꾸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토마스는 단순히 홈런 타자가 아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팀이 되고 싶은지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이제는 도전할 때다. 롯데의 젊은 선수들도 자극을 받고 있다. 나승엽은 토마스의 타격을 보며 파워의 기준을 새로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신의 외야수 김도규는 그의 훈련 루틴이 이미 팀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고 했다. 토마스는 아직 정식 훈련조차 합류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은 이미 팀 내부의 긴장감과 동기부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번 영입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전력 강화가 아니라 롯데가 데이터와 감성의 균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민규 단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데이터로 결정하지만 야구는 여전히 사람의 스포츠다. 네이에스를 떠나보내는 건 감정이었고 토마스를 영입하는 건 믿음이었다. 그의 말은 롯데가 지금 어떤 철학적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수치로만 판단하지 않고 팀이 믿을 수 있는 서사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롯데 자이언츠는 지금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레이에스의 이별은 아프지만 그 아픔이 곧 성장의 증거다. 코디 토마스의 등장 역시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 롯데가 찾아야 할 미래가 있다. 사직의 봄은 언제나 뜨겁다. 그리고 2026년 봄, 롯데의 4번 타석에 서 있는 코디 토마스는 롯데가 지난 10년 동안 기다려온 폭발력의 얼굴이 될 것이다. 그의 첫 스윙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순간 사직에 임한 관중은 다시 한번 외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야구다.